네, 반갑습니다. 정함철학원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생명론으로 보는 사주 경금편을 잠깐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번 사주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많은 예제를 보고 그 하나의 사주를 통해서 또 많은 학습을 해야만이 어, 그렇게 해야만이 사주는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만 계속 배우게 되면 이론을 들을 때는 그럴싸하니 알 것 같지만 사주를 실제 어, 보지 않게 되면 학습이 안 됩니다. 이제 사주는 원래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주는 글자 하나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버리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그냥 뭐 특별히 이제 많은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워낙 뭐 명조를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주 중에서 하나 있는 여자의 사주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생명론이라는 말을 자꾸 잘 붙이죠. 제가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생명론이다, 기상론이다. 사주는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생명이 없죠. 시체를 보면 딱딱합니다. 그래서 어, 사주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는 사주가 있어요.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사주가. 그런 사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평생 발복하기 힘든 사주에 속하는 건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바로 판단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생명의 유무를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어, 뭐 이제 이런 사주를 보게 되면 이제 뭐 해월에 개수 물이 떴으니 뭐 상관격으로서 금생수 수생목교로 가니까 뭐 식신생재 구조다.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아, 사주가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일단 이 사주를 딱 보자마자 이런 사주는 해월이잖아요. 해월 같은 경우는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면 이제 수가 단골 난다고 그러죠. 해가 원래 단골 나는 게 아니고 자월에 갔을 때 물이 아주 강해지는 건데 겨울금이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예전 고전 그 책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금수상관에는 희경관이라고 그러나요? 이 한자로 있는데 아마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거 많이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수상관에는 희경관이라 희경관이라는 것은 관성인 화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꼭 화를 안 봐도 됩니다. 화를 안 봐도 토를 봐도 되는 거예요. 토를 보면 괜찮죠 사주가. 토가 제습작용을 해주니까. 이런 사주들은 딱 보게 되면 해월의 금이 불필요한 이 개수가 지금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여기 흉신이죠. 왜 흉신이냐면 겨울은 목이 죽는 계절이에요. 목의 계절은 봄입니다. 그래서 물이 당권과 사건을 하기 때문에 물의 계절에 불필요한 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 벌써 사주가 모양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명이기 때문에 상관이 이렇게 두 개나 나와 있죠. 상관은 반드시 어떤 글자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100% 상관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이 명조에 지금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상관은 우선 관을 칩니다. 관을 무조건 치게 돼 있어요.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게 기운이고 만약에 있으면 그냥 뭐 다이렉트로 쳐버리는 거죠. 다이렉트로 그냥 치는데 이 사주는 관이 없습니다. 지금. 없어도 어차피 기운 자체가 상관으로 뭉쳐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관을 치고 그 다음에 상관이 왕하면 일간의 경금의 힘이 또 빠집니다. 힘이 빠진다라는 것은 수고로움이 이제 많다는 얘기죠. 수고가 많다. 일은 열심히 해도 노다 공소라고 그러죠. 일은 많이 해도 쓰임이 적다.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주가 생명론적으로 보게 되면 겨울목에 화가 없기 때문에 이 금이든 물이든 나무든 전부 다 지금 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화를 필요로 한다. 전부 그러죠 지금 사주가. 근데 화가 안 보이죠 이 사주가. 그래서 그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건데 이 사주가. 그래서 이제 평생 불발사주죠 이거.
평생 불발 사주입니다. 이게. 평생 불발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이 있는 사주는 생명이 있는 사주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사주는 어디를 가도 제대로 된 역할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역할이 있고 이 역할은 뭐냐면 사회 속에서 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직업이 생기고 또 가정이 안정이 되고 자식도 현달한 자식이 나오는 게 순리인데 생명이 이제 생명력이 부족하게 되면 사주가 일단 뭐 평범하게 되는 거고 그게 좀 치우치게 되면 이제 가정사에 반드시 파탄을 몰고 오게 됩니다. 이 사주가 이제 대표적인 사주인데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해수가 묘목과 지금 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진토 속에는 또 해수라는 물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를 보니까 이 토 속에는 해수라는 물이 들어와 있고 또 이 진토는 진유합으로 금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진토가 좀 살아 있었으면 지지에서 살아 있었다면 해석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근데 저 진토가 그만 월지 해수를 만나고 시지에 가서 유금을 만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토의 작용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지의 형충파합이죠. 형충파합. 파합. 이런 모든 게 지지의 글자의 용도를 다 바꿔버립니다. 용도를 바꿔버린다. 이런 거를 잘 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통변을 못하게 되면 지난주에도 상담하신 분이 이제 뭐 사주는 오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천간구조가 상당히 좋으세요 보면 천간구조가 그 정도면 좋은 사주인데 제가 분명히 이제 천간이 좋아야 된다고 강의는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아니죠. 이 천간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큰 그릇일 경우에 한해서 그런 거고 이게 바로 반드시 지지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아니 지지에서 받쳐주지 못하는데 천간구조만 좋게 되면 그것도 역시 큰 그릇이 아닙니다. 절대 안 좋은 사주들이 그런 게 좋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천간이 조금 안 좋아도 지지가 좋으면 오히려 이런 게 실속파들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 사주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이 사주는 화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오행이 살아 숨쉴 수가 없어요. 이거 나무는 나무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경금은 경금대로 따뜻한 온기를 받지 못하는 거고 개수는 개수대로 차가운 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일컬어 뭐 이제 평생 불발사주라고 하는데 여명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정사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실제로 남편하고도 사이도 되게 안 좋고 뭐 이혼까지도 간 사주인데 요게 왜 그러냐면은 이 쓸데없는 상관이죠. 이게 쓸모없는 상관이 연월에 지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벌써 이게 이제 고조부, 뭐 조부, 중조부, 뭐 한번 이제 조부 때인데 조부, 중조부의 업이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사주들이 사주는 무조건 유전이에요. 유전이기 때문에 조상의 업보에 의해서 내 자식의 내 자식, 내 자신 그리고 내 뭐 부모 이게 사주가 유전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걸 믿는 사람인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부모의 덕이 부족했다. 좀 광범위하게 얘기하게 되면 좀 그냥 부모의 덕이 좀 부족하다 뭐 그런 형태고 통변을 좀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이런 사주들은 자수성가형이 대표적인 형태들인데 자수성가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연월에 포진돼 있으면서 사주에 조우가 안 돼 있는 사주들 다 이런 사주들 전부 자영업하는 사주들이죠. 이제 이게 자수성가 형태인데 자수성가라는 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수성가는 뭐냐면 이제 부모의 덕으로 인해서는 내가 성공을 못한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이게 그래서 집안 자체가 잘 나가는 집안이 아니었다. 벌써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도 이제 학력도 되게 짧으신 분이었고, 뭐, 속칭, 뭐, 안 해본 일이 없는, 안 해본 일이 없는 그런 형태의 사주인데, 우리가 이제 성격을 얘기해 주는 게 상당히 사주에서는 중요한데, 겨울금이 이제 수가 왕하죠. 수가 왕한데, 이 사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합이 많아요. 합이 많은 상태에서 천간에 경금이 을목과 지금 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을경합금 뭐 그런데, 이게 합이 이제 경금이 을목과 유정한 합을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이 경금은 절대 화운이 와도 이제 발복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이렇게 천간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발복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용신을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토운이 될 겁니다. 토운은 연월에 저 개수를 잡아야 됩니다. 저거 잡던가 그걸 해줘서 날려버려야 되죠. 그래서 실제 요 운에 조금 피고 나머지는 평생 불발이 된 사주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사주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사주가 계절을 중심으로 필요한 글자를 빨리빨리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상리학적으로 그리게 되면 겨울의 금은 이제 뭐 겨울의 금은 차가운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옆에 개수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얼어있는 땅에 존재하는 형태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속에 이 을목이 꽃인데 꽃이 겨울에는 시들어 버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시든 꽃하고 합을 이루기 때문에 살 자체가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조금 뭐 부족한 설명입니다만 한번 이 사주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과연 이 사주가 언제 운이 좋겠는가? 이제 우리가 사주들은 다 대부분이 평범한 사주가 많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철학원을 방문해서 질문한다면 거의는 제 경험상 자영업 시기 질문입니다. 몇 년도에 뭐 옷가게를 하든가 커피숍을 하든가 했을 때 돈을 벌겠는가. 결국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걸 잘 맞춰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천간지지를 잘 살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사주들은 이 목과 수를 건드리지 않는 운이 좋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럴 경우는 거의 다 돈을 벌겠죠. 우리가 이제 사주의 이 원국을 파악하는 거는 원국 파악은 한마디로 이제 그릇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릇을 봐야만이 이게 뭐 검사가 될 사주인지 교수가 될 사주인지 아니면 평범한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사주인지 아니면 뭐 공직자로 가야 될 사주인지 이런 것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국을 보는 거고 실제 사주는 전부 다 세운입니다. 그래서 세운에 닥친 일련의 사건들이죠.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사주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거의 자영업 시기 그 정도를 가지고 해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겨울의 금이 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종역이라고 그러죠. 종역성, 변역성, 막 이런 이제 종역지기라고 그러나요? 종역지기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여튼 이런 종역지기를 이게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주들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주가 됐다. 뭐 이제 그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또 간단히 한번 사주를 살펴봤고요. 여명에서는 상관이 천간에 투출이 되는 게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 좋지 않다라는 기준점은 뭐냐면 월지입니다. 월지에 의해서 상관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뭐 100%안 좋은 건 없으니까요. 예, 계절을 다 실해버린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들이. 그래서 다음에 또 경금편, 생명론으로 보는 경금편 다음에 또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